네, 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예.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아웃 속에 숨겨진 구조적 변화, 장거리 여객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장거리 노선 공급 계약 요건이 동사의 여객 운임 및 시장 지배력 향상이 계속되고 있다. 2분기 여행 수요 비수기에도 전분기 대비 이익 상향 예상되고 화물 운임 하락 속도가 더디고 중장거리 노선 운임 및 수송량 증가가 핵심이다. 두 번째 리포트인데요. 여객이 화물을 이긴다. 항공 화물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객 사업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분기 이후 예상보다 개선된 영업 실적이 예상된다. 항공기 좌석 부족,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스크 요인으로서는 첫 번째, 아시아나 항공 인수 여부, 두 번째, 달러원 환율 상승, 세 번째, 유가 상승.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대한항공의 실적을 이끌었던 게 뭐죠? 바로 화물 운송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화물 운송이 점점 더뎌지면서 그 자리를 여객이 지금 메우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으로서 영업이 흑자났었는데 지금은 여객 운송을 해가지고 점점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 같은 경우는 25,000원, 저항대 같은 경우 27,000원이고 그 이상부터는 신고가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핸들이랑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죠.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인 한 달 동안 139만 6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은 계속 순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단 이틀 빼고 계속 샀습니다. 계속 사고 있고, 누가 사고 있느냐? 지금 이제 금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중간중간 차익실 하고 있지만은, 자, 보험이 사고 있고, 투신이 사고 있고, 자, 연기금이 사고 있고, 사모펀드가 사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기관의 수급 동향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이 0.57%, 상당히 낮죠? 좋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은 이 전반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보면은 약간 100만 주 정도가 대차거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많이 감소했다가 초반은 감소했다가 최근에는 조금 약간 증가하는 추세다. 한 달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100만 주 가량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매매 비중 나타나는 건데 10% 이상 중요하다는데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10% 이상의 공매도 공격은 없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이제 공매도는 더 이상 공개하기 힘들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그쪽 세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볼게요. 최대주는 한진칼이죠. 30%. 국민연금도 6%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책임경영 차원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아지고요. 주요 이슈 내용 말씀드리면은 2023년 3월 말 기준 156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국내 13개 도시와 해외 42개국 107개 도시에 취항하여 항공운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항공운송 사업에 더불어 항공기 설계 및 제작, 민항기 및 군용기 정비, 위성체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무인기 사업을 확대하여 스텔스 무인기, 기술 시범기 개발을 완료하고 무인 편대기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규제 완화와 여객수의 완연한 회복세에 맞추어 적게 공급을 확대 운영하며 여객 매출을 증대시켰고 반면 화물 운임의 하락세가 가속화되어 동사는 실적 방어를 위해 해외 영업 전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요 유치 활동 등을 지속하며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한다. 예,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시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역량이 좀 많이 감소했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출이 뭐 이번에 간신히 이제 흑자 전환 됐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회복은 못한 상태죠. 그 대부분이 뭐냐면은 반도체가 그만큼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화물 운송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화물 운송, 예를 들면 반도체를 배로 운송해 볼까요? 배로 운송하면은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이미 그 반도체는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다기보다는 상당히 후진다고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바로바로 나르는 거죠. 배로 나르게 되면은 몇 달이 지나면 그 반도체는 이미 옛날 제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매출이 좀 이제 수출이 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화물 운송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동향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화물 운송이 많이 좋아지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아가지고 14조 원 정도 매출액이어서 올해 15조 1천억 원, 내년에 15조 8천, 내후년에 15조 9천억까지.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화물 운송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객 운송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해외로 여행도 다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들어오고, 우리나라 들어온 것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가 훨씬 많다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조 8천억 원에서 올해 1조 6천억, 내년 1조 3천억, 내년 1조 2천억 점점 감소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화물 운송이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 이 물건을 운송하기 훨씬 더 돈이 되죠. 사람 앉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일단은 앉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하고 또 의자하고 또 차이가 간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화물은 그런 거 없잖아요. 화물은 그냥 막 때려 넣기 때문에 화물은 상당히 밀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제 그게 이제 화물 운송이 줄어들고 여객 운송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자, 작년에 1조 7천억에서 올해 1조 원, 내년 8천억, 내후년에도 8천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4,856억 원이에요. 작년에 7,700억이었고 2분기도 7,400억에서 올해 3,900억, 3분기도 작년 8천억에서 올해 4,800억, 4분기도 5천억에서 올해 3,100억까지. 전반적으로 실적은 화물 운송할 때보다 여객 운송할 때가 확실히 영업이익은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사람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좀 공간이 너무 협소하게 되면 또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도 어느 적당히 떨어뜨려야 되고, 그런데 화물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화물은 그냥 때려 넣기 때문에 좀 과도한 표현인가요? 그냥 계속 넣어놓기 때문에 그런 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화물이 훨씬 더 낫고요. 자, 부채비율은 196%, 자, 유보율은 387%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내년 기준으로 8%이고요. EPS 같은 경우는 2,331원, BPS는 28,000원이 되겠습니다. 2,331원이면은 자, 넉넉히 잡아서 2,400원으로 계산해 보시겠습니다. 2,400원이면 현재 구간이 PR 한 11배 정도 되겠네요. PR 11배. 이 정도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10배에서 15배 그 사이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싼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싼 편도 아니고 적정한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보실 때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르긴 했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를 보여드리냐면은 대부분의 그 대한항공 아시는 분들은 국제유가를 많이 보세요. 일단 WTI 먼저 볼까요? 자, WTI 보겠습니다. WTI가 지금 7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WTI 기준으로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그 전쟁 터지고 나서 130달러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170달러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60달러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유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사에는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환율 동향입니다. 환율. 왜 환율을 봐야 되냐? 왜 환율을 봐야 되냐면요. 자, 우리나라 이제 달러엔. 자, 달러엔 같은 경우, 달러 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1,300원에서 1,2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환율,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그런 거고요. 첫 번째, 그럼 어떻습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달러 N을 보고, 지금 이제 여기에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은, 100엔당 원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최고 많을 때는 막 1,700원, 1,800원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800원, 9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100엔당 원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걸 또 뭘 의미하냐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부채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부채가 많은 회사가 대한항공 같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엔당 800원밖에 안 해요. 예전에는 100엔당 1000원, 1200원 그러면 어땠습니까? 이 동사 입장에서는 1N을 주려면 예전에는 1700원, 1800원 줬어요. 근데 지금 1N당 어떻습니까? 800원, 9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달러 N이 100엔당 원화 가격이 지금 800원, 9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사 입장에서는 자, 달러 원 환율로 인해 가지고 환차익이 발생되고 100엔당 원화가 떨어지면서 역시 환차익이 발생됩니다. 두 가지가 발생됩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달러 원 환율만 보지 마시고 100엔당 원화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걸 보여드릴까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하시고요. 자,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기본적 분석까지 다 말씀드렸고 기업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 개요로 들어가서 자, 쭉쭉쭉 올려서 동사는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자, 항공운송인데 작년까지는 화물운송이었고 지금은 이제 여객운송으로 점점 그 비중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뭐 항공우주라든지 뭐 기타 그거는 뭐 거의 뭐 1,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은 작년에 12를 발행해가 12 전환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물량 어느 정도 됩니다. 20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2040만 주 가량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물량도 무시 못하죠. 이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사 및 자회사라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보이는 게 이제 진에어 그리고 한국공항이 되겠죠. 한국공항. 나머지는 이제 왕산레이저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기타 등등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다 못 본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은 196%, 유보율은 387%. 이렇기 때문에 제가 부채율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의 상당 부분이 일본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엔당 원화가 가격이 떨어질수록 동사에는 환차익이 발생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전부 사진 않아요. 대부분을 리스를 합니다. 리스를 하니까 그걸 리스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리스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 달마다 이게 그 시간 렌터카처럼 이게 한 달마다 돈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매달 그거를 원화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달러화로 주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채 비율은 일본 관련된 부채 비율이고 리스 관련돼 가지고는 달러원 환율.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달러원 환율과 100엔당 원화 둘 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항공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